이건 요거예요. 이거예요. 안녕하세요 꾸님들, 자작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배터리팩을 또 하나 만들어 볼까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시골에서 양봉을 하시는데 이제 꿀 딸 시기가 왔잖아요. 근데 꿀을 딸 때 보면 벌들이 꿀을 저장을 하고 벌집을 이렇게 막아놔요. 그래서 꿀을 딸 때 그 벌집을 제거하는 이런 전기로 작동하는 칼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기존에는 납산 배터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런 집게 형식으로 이 전기 칼을 사용을 하셨는데, 우리가 배터리 자체가 납산 배터리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 무겁기도 하고 이동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또 이 제품이 그렇게 전기를 많이 소비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큰 녀석, 덩치가 큰 무거운 납산 배터리를 가지고 다니는 게 불편해 보여서 이번에 한번 아버지가 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인산철 배터리를 이용해서 배터리팩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파워뱅크 만드는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께 드리면서 이 제품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배터리팩을 만들기 위해서 사이즈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만든 거고요. 자작 같은 경우는 내가 필요한 배터리팩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보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 32700이라는 이 인산철 배터리를 이용해서 20A 아우어 용량이 되는 배터리팩 한번 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케이스 안에 이 배터리를 제작을 해서 놓고 전기칼을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팩을 만들어 볼 텐데, 자,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어떤 제품을 사용하던 제품이라 이렇게 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계가 달려 있고 이쪽 구멍을 이용해서 시가포트라든지 또는 핸드폰 충전 단자를 넣어서 이 구멍을 활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가장 먼저 이 배터리팩을 만들 때는 제품의 소비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먼저 해야 됩니다. 파워 서플라이로 구동을 해보면 지금 작동이 되고 열이 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따뜻해지면서 열이 오르고 있고요. 이때 소비 전력을 확인을 해보니까 약 100W 정도가 나오네요. 암페어로는 약 7A. 자, 온도가 올라가면서 또 출력은 낮아지고 있고요. 대략적인 출력은 100W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품 출력이 100W니까 약 10A 미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터리를 연결을 할 때 보호회로 같은 경우도 인산철 전용 4S 보호회로를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32700 사이즈의 인산철 배터리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한 3년 정도 집에 그냥 묵혀둔 배터리인데 전압이 3V대로 나오니까 이 배터리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케이스 안에 배터리를 어떻게 배열을 할 건지 한번 넣어서 확인을 해 볼게요. 자, 배터리 같은 경우는 총 16개를 사용을 할 거고요. 4S4P로 만들 겁니다. 배터리 위쪽 단자들 공간을 놔두고 7개씩 두 줄 아래쪽으로 최대한 채워준 후에 그 위쪽에 2개만 추가로 이렇게 놔주고 나서 나머지 단자 연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쪽에 있는 구멍 활용은 핸드폰 충전, C타입 충전. 우리가 아무래도 배터리팩이다 보니까 휴대폰 충전이나 기타 TC 기기들을 충전할 수 있도록 이 단자를 여기다 넣어 줄 거고요. 시가포트 많이들 사용을 하죠. 자, 시가포트도 이쪽에 하나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스위치는 20A를 허용할 수 있는 스위치를 하나 넣어 줄 거고요. 그리고 전기칼의 연결은 XT90 단자로 해줄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집게를 자르고 XT90 단자로 만들어서 편하게 꽂고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자 구성은 이 정도로 할 거니까 먼저 배터리팩을 치기 전에 이 단자들을 확실하게 고정을 해준 다음에 배터리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쪽에 시가포트부터 고정을 해주세요. 좀 넓게 뚫어야 되겠죠. 아, 사이즈가 안 나오구나. 양쪽에 플라스틱이 걸리거든요. 걸리는 부분을 잘라 줄게요. 어쩔 수 없이. 자, 이렇게라도 들어갈 수 있게 잘라서 넣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시가포트 핸드폰 충전 단자 고정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옆쪽에 스위치도 달아줬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 충전 단자도 하나 달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출력 단자로 사용될 XT90 단자는 이 옆면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출력 단자도 딱 들어가고요. 자, 출력 단자 같은 경우는 고정을 하기 전에 전선을 먼저 연결을 하고 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래쪽 납땜이 힘들기 때문에 납땜을 해주고 전선을 뽑은 다음에 고정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타공은 마쳤어요. 그럼 이제 이 안쪽으로 배터리만 넣어주면 되는데, 자, 배터리 같은 경우는 4S4P로 하려고 했는데 4S5P로 총 20개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고정을 위해서 하나를 넣어준 겁니다. 요건 배터리가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4S5P 배열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4S5P 같은 경우는 5개씩 내묶음입니다. 그래서 먼저 5개씩 묶어야 돼요. 그럼 여기 앞쪽이 5개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플러스 5개. 자, 플러스 5개, 마이너스 5개, 또 마이너스 5개. 자, 이렇게 배열을 하면 4S5P 배열이 됐습니다. 1S, 2S, 3S, 4S. 자, 그럼 이제 스폰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켈 같은 경우는 0.2T를 이용을 할 거고요. 자, 배터리의 플러스와 플러스 사이에는 니켈이 지나가는 자리에 이렇게 종이 절연지로 또 절연을 좀 해주고 니켈 작업을 할게요. 자, 먼저 이 필요 없는 배터리에 연습 스폿을 한번 치겠습니다. 자, 확실하게 붙은 모습이 보이시죠? 자, 이러면 이제 스폿을 치면 됩니다. 자, 먼저 플러스 5개를 연결을 했고요. 이쪽은 B 플러스죠. 그리고 B4라고도 하고요. 자, 이제 뒤집어서 아래쪽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먼저 위쪽 먼저 연결을 해줄게요. 자, B4가 있다면 그 옆에 있는 마이너스 단자하고 플러스 단자를 연결하고 이쪽이 B2가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거예요. 10개. 이렇게 B 플러스 옆에 있는 마이너스 단자하고 플러스 단자를 연결을 하고 이쪽을 B2라고 적어 줄게요. 자, 그럼 나머지 이쪽 마이너스 5개를 또 연결을 할게요. 이쪽은 B 마이너스. 자, 이렇게 B 마이너스도 연결을 했고요. 이제 뒤집어 볼게요. 그대로 뒤집으면, 자, 그대로 뒤집었을 때 B 플러스에서 내려온 마이너스 단자 5개하고 그 옆에 있는 플러스 단자 5개를 또 이렇게 10개를 연결을 할게요. 이렇게 B 플러스에서 내려온 마이너스 단자하고 플러스 단자를 연결을 하고 이쪽을 B3라고 적어줄게요. 마지막 단자, 이 옆에 있는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총 10개의 단자를 연결을 하고 이쪽을 B1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B1 단자도 연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 스폿 작업은 끝났어요. 4S5P 배열의 총 25A 아우어 용량의 배터리 팩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스폿 작업을 마쳤으니까 이제 BMS와 밸런스를 잡아줄 이퀄라이저까지 함께 연결을 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먼저 BMS를 연결을 할 건데, BMS 같은 경우는 이쪽 배터리 위쪽에 종이 절연지를 부착을 해주고 이쪽에 이렇게 연결을 할게요. 자, 먼저 회로는 이렇게 고정을 좀 해주고 납땜을 하면 편하겠죠. 자, 이렇게 회로를 보시면 방금 전에 B-부터 B4까지 이렇게 단자에 적어놨는데 여기는 전압으로 표시가 됐네요. 자, 인산철 같은 경우는 0V가 B-고요 3.6V가 B1입니다. 그리고 7.2V가 B2, 10.8V가 B3, 그리고 B 플러스는 14.4V입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출력 단자, 우리가 충전이나 출력 단자는 이쪽 플러스 마이너스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먼저 0V부터 연결을 할게요. 자, 0V 같은 경우는 B-죠. 자, B- 연결을 했고요. 자, 다음은 B1 3.6V. 자, B1 같은 경우는 B 플러스 위쪽에 있는 단자죠. 자, B1도 연결을 했고요. 이번에는 B2 7.2V죠. 자, B2도 연결을 했고요. 이번에는 B3 10.8V. 자, B3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B 플러스 14.4V. 자, 이렇게 BMS는 연결을 완료를 했으니까 이제 전압이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0V하고 14.4V 배터리 전압이죠. 11.98V가 나오네요. 97V. 자, 출력 전압 플러스 마이너스 P 플러스 P 마이너스는 자, 이렇게 똑같이 11.97V 나오죠. 자, 전압은 동일하게 나오니까 BMS 연결은 아주 잘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좀 작은 이퀄라이저를 하나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배터리가 좀 밸런스를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쪽에 이렇게 부착을 하고 이퀄라이저 선을 연결을 할 건데, 자, 여기 회로 위쪽으로 덧대서 연결을 할 거예요. 이퀄라이저 선도 마찬가지로 이쪽 검정선 있죠? 검정선부터 B-, B1, B2, B3, B4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면 되거든요. 이퀄라이저는 선을 꽂아놓고 연결을 하면 간혹가다 쇼트로 타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 먼저 이 위쪽에 연결을 해주고 꽂아줄게요. 자, 이렇게 밸런스 선도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밸런스 회로를 꽂으면 작동을 하겠죠. 자, 이렇게 이퀄라이저까지 연결을 하고 배터리팩은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출력 단자를 뽑고 배터리팩은 절연 작업을 해주면 작업이 끝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케이스에 있는 배선 연결을 할 건데, 자, 스위치만 제외를 하고 이 나머지의 단자들은 다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선을 XT90 단자 출력 단자부터 해서 충전 단자, 시가 포트, 전압계, 핸드폰 충전 단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위치로 갈 건데, 나머지 단자를 먼저 다 연결을 해주고 최종적으로 스위치를 연결을 할게요. 그래서 먼저 여기 출력 단자인 XT90 단자를 빼서 납땜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 넣어서 고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 XT90 단자 납땜을 했으니까 전선을 넣어서, 자, 그럼 이제 충전 단자 연결을 해야 되겠죠. 와, 근데 공간이 너무 좁다. 자, 이렇게 충전 단자 납땜했고요. 이번에는 시가 포트. 자, 이렇게 출력 단자부터 최종적인 시가 포트까지 다 연결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스위치만 연결을 해주면 돼요. 자, 스위치 같은 경우는 금색 단자와 은색 단자 두 개가 있는데, 금색 단자는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단자는 금색 단자에 같이 연결을 해줄 거예요. 자, 이 플러스 선 같은 경우는 스위치의 맨 아랫부분, 은색 단자 한쪽에 이렇게 연결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쪽은 이제 잭으로 만들어서 배터리와 연결을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플러스는 맨 아래쪽, 마이너스 위쪽에 연결을 해줬고요. 자, 이렇게 출력 단자를 만들어 줬는데 마이너스 선 같은 경우는 스위치의 금색 단자 맨 위쪽에 연결을 같이 해줄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같은 경우는 가운데 단자가 비어 있죠. 가운데 단자에 플러스를 연결을 해주면 모든 연결이 끝납니다. 아, 일을 안 해. 이퀄라이저가. 왜 그러냐? 아, 왜 일을 안 해?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꺼좀 안 하냐? 나 이해를 할 수가 없네. 뭐가 잘못 연결돼서 그런가? 자, 이렇게 출력 단자까지 배선 연결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그러면 배터리를 넣고 배터리와 연결만 하면 되겠죠. 자, 배터리는 이렇게 안쪽으로 딱 맞게 들어가고요. 이제 두 개의 잭을 연결만 해주시면 완료가 됐어요. 자, 이렇게 전원을 켜게 되면 LED가 들어오면서 배터리 전압 12.9V가 표시되고요. 이쪽으로 핸드폰 충전 단자, 이쪽으로 C가 포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부 녹색이네. 자, 이렇게 모든 연결이 완료가 됐어요. 자, 그럼 제일 중요한 이쪽에 있는 XT90 단자로 전기 칼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배터리팩은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전기 칼을 이 XT90 단자로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선을 잘라서 자, 이렇게 집게 쪽에도 XT90 단자로 연결을 해줬고요. 자, 오늘 만든 파워뱅크로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XT90 단자에 꽂아서 사용을 하고요. 전원을 켜게 되면 자, 이렇게 전원이 들어오면서 전압은 조금 떨어지면서 작동이 되고 있죠. 바로 따뜻해집니다. 역시 전혀 무리 없이 작동이 되고요. 최고 10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온도를 한번 측정을 해 볼게요. 이렇게 칼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요. 93도까지. 자, 100도까지 아주 잘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100도 달았습니다. 100도. 지금 현재 100도. 칼날의 온도가 100도까지 됐고요. 이렇게 하면 비워지겠죠. 자,
120도까지 올라가네요. 아주 정상적으로 구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온도가 한 120도까지 올라가니까, 자, 전압이 12.4로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다시 12.8로. 자, 온도가 올라갔을 때는 또 작동을 멈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25A로는 충분히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납배터리에 연결할 때는 이렇게 집게로 해서 연결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양봉에서 쓰는 칼날 전용 파워뱅크 25A 아우어 용량의 인산철 파워뱅크가 완성이 됐고요. 자, 이렇게 칼까지 잭 작업을 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 봤습니다. 자, 앞으로 저희 아버지가 양봉하시는데 꼭 이 칼 용도가 아니라 또 다른 용도로도 활용하실 수 있겠죠. 핸드폰 충전이라든지 또는 시가포트를 이용해서 탈봉기를 돌린다든지 뭐 기타 다른 부품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만족스러운 파워뱅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파워뱅크를 완성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용하면 정말 효율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중고 배터리를 이용해서 최대한 심플하게 가격적인 부분도 최대한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봤고요. 앞으로 아버지가 잘 사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사이즈의 미니 파워뱅크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